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교과서 84쪽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가지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배웠던 대기라는 공기덩어리가 습하다, 건조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공기가 대륙이나 해양과 같은 넓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요, 그 대륙이나 해양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 습도 등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륙, 엄청나게 큰 땅 위에 있던 공기덩어리는 상대적으로 건조할 거고요. 엄청나게 드넓은 바다 위에 있던 공기덩어리는 상대적으로 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덩어리, 습한 공기덩어리 각각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현 교과서 85쪽으로 넘어가서요. 기단의 성질은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추운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게 되고요. 우리보다 더운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땅,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하고요. 넓은 바다,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단들이 우리나라 기후에, 날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계절마다 어떠한 기단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절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름이라 하기에는 좀 그러고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쯔강이 어디냐? 중국 남부 지역을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대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남부지방, 아랫지방이 있기 때문에 온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후덥지근하게 될 겁니다. 초여름은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기단입니다. 여기는 동해안 지역이라서 엄청나게 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7, 8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춥고, 러시아라는 커다란 대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공기덩어리, 기단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날씨가 사계절이 모두가 있는데 갑자기 봄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따뜻했다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쯔강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게 돼요. 이 특징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왔나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어떻게 움직였나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바로 섞이지 않고 찬물이 따뜻한 물 아래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계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경계면은 점점 차가운 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물이 아니라 공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슷해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난 거와 비슷하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 두 공기도 바로 섞이지 않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기단, 서로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은 바로 섞이지 않고 경계면을 이루는데요. 이러한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과 지표면에서 만나 이루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선면과 전선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 하나하나 이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전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고요. 파고들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종류는 급하게 파고드니까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게 돼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를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요,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한랭전선과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전선입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은 한랭전선과 반대로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완만하기 때문에 공기가 약하게 상승을 해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층운형 구름은 넓은 범위에 걸쳐 지속적인 비, 약 이슬비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원숭이 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비교하여 표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전선면의 기울기, 한랭전선은 급하고요. 온난전선은 완만한 전선면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의 종류는 온난전선은 충운형 구름을 가지고 있고요.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군형 구름의 강수 특징은 소나기성 비가 되겠고요. 충운형의 강수 특징은 지속적인 비, 즉 이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선의 경계로 기온, 습도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날씨가 크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 두 전선 중에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하나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그 두 개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두 전선이 겹치게 되면 폐색전선이라고 해서 전선이 사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마주치게 되면은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여름에 장마철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단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기가 대륙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서 한동안 머물러야지. 그 결과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며 이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한 것처럼 기단의 성질은 만들어진 장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 건조해졌어. 땅, 내 성질과 비슷해진 거야. 예를 들어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합니다. 난 성질이 습해. 바다 너랑 비슷해졌지. 또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고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높습니다. 아유 추워라. 너무 더워.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계절마다 종류가 다른데 겨울 날씨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지.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각각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 봄과 가을, 난 초여름, 난 여름.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지역의 대륙에서 만들어져 기온이 낮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대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낮을 겁니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은 거는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 중에 겨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전선은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한 전선입니다. 네. 한랭 전선이 되겠고요. 한랭 전선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서 비 내리는 지역은 전선의 어느 쪽인지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86쪽 아래와 87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86쪽 아래 한랭전선 그림을 보시면요, 한랭전선에서는 전선의 뒤쪽에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알 수 있고요. 87쪽 위에 있는 온난전선의 그림을 보시면요, 온난전선에서는 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를 보시면서 구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 구름에 의해서 전선의 뒤쪽이냐 앞쪽이냐 비 내리는 방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른쪽 두 번째 열쇠를 보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여 만들어진 전선은 찬 공기가 움직였으니까 한랭 전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